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인포뱅크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8,000원에 한 30% 있다가 오늘 차트가 좋아서 30%를 추가로 되어가지고 오호. 네네네. 평단이 19,800원이고 비중이 60%가 늘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박준현 선생님께 예. 한번 다른 것인지 무모한 짓을 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올렸습니다. 보니까 제가 주봉으로 보니까 6주 전부터 인포뱅크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예. 하고 있고 또 이 상승세를 잘 보시면서 전략을 좀 녹이고 계시는데 네. 자, 그럼 과연 이 전략이 유효한 전략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령님 인포뱅크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뭐 수익을 내셨으니까 잘 하셨다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향후에 액션을 좀 잘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분 같네요.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주가 좀 차트 보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거의 뭐 저점에서, 거의 다 10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12월 초 대비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애플카 자율주행 모멘텀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술력도 좀 좋고 예. 재무 상태는 그래도 무난한 것 같고 차트가 네. 예쁘고 신고가 영역이고 해서 그냥 너그더니 마음 편안히 지금 오늘 종가 베팅을 30% 플러스를 했는데 과연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떨리는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떨리는 거 없어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기업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네. 생각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뭐 성공하셨으니까. 네, 이게 인포뱅크라는 회사 자체가 그 자율주행 모멘텀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본업 자체가 회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주업 자체는 회사가 매출액이 1,000억은 넘어요. 예.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재 매출액은 전혀 없는 쪽이고 회사 본업의 매출액 1,000억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포니까 정보죠. 정보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기업체들 콜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메시지 네네. 전달하는 그 음성 자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회사가 이제 출발해서 현재는 이제 기업체들 문자 전송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대량의 어떤 구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자 전송하는 그래서 문자 전송과 관련된 즉 메시지를 알는 음성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전혀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회사에 돈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영업이익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앞서 이 회사가 매출액 자체는 1,000억입니다. 이게 회사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2016년도 이게 매출액이 1,000억대고 현재도 지금 작년도 1,000억이고 현재도 분기 단위 회사가 지금 300억대니까 딱 1,000억이에요. 거의 5년 6년 동안 회사는 정체다는 거죠. 정체. 매출액 성장도 없고 영업이익 자체가 보시다시피 뭐 10억대도 아니잖아요. 가장 많았을 때가 2017년도 25억, 2018년도 24억, 그다음에 19년도요. 작년도 6억, 8억 이 수준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0억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평균 10억대짜리 회사니까 영업이익률이 1%라는 거죠. 회사 1%라는 자체는 100억 매출액에 1억 원 정도 이익을 내는 구조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사 본업 자체, 예산 매출액의 90%가 이 문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 이제 주가 모멘텀 자체가 이거는 이게 본업 자체는 돈이 안 되는 회사다. 별로 경쟁력이 없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플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체가 회사 주가 상승 모멘텀인데, 최근에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자체가 본래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25년도에 출시를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데, 뭐 어제 들리는 얘기, 대만 쪽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뭐 빠르면 내년도 9월달 정도에 애플카가 조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최근 들어서 어제 LG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좀 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 종목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카의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 회사가 왜 애플카로 엮였느냐? 회사가 보게 되게 되면 차량용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량용 내장해가지고 어떤 연결하는 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이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애플과 약간 또 기술 개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쪽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자체는
차량 내의 음성과 관련된 안내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돈이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자체도. 예, 이게서.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플카 모멘텀으로 관련이 엮여 있지만은 실적의 본업 자체도 그렇고 현 자체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테마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실적이 안 따라지면 주가는 흘러내리거든요.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 앞서 이제 일진 다이어도 얘기했지만은 실적이 따라졌으면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진 다이어 같은 게 앞서 이제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이 안 따라 수소차 관련 부품 종목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을 갖고 2년 3년부터 주가 움직임이 전개 됐는데 수소차는 먼 미래거든요. 2030년도 가야지 부품이 수소차가 나오면서 부품이 들어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못 견디고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도 실적이 못 따라주게 되면 주가는 저는 결국은 내려온다 봅니다. 결국은 저는 이 종목은 결국은 16,000원까지는 분명히 내려와요. 근데 현재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애플카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 효과 때까지도 여전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1월 달까지는 주가가 시장에서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어느 수준에 팔고 나와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주가는 왜 회사 가치 자체가 앞서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다시피 기업 내용 자체는 부채도 없는 회사고 괜찮습니다. 부채도. 근데 이익률 자체가 떨어진다. 회사 자본 총계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본이 530억인데 기본적 부서사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잖아요. PBR로 따지면 4배 정도다. 4배 정도다. 근데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매출액이 적으면서 나중에 그거 자체는 괜찮아요. 매출액이 적으면서 영업이익률이 10% 20% 된다 그러면 향후에 매출액이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급속히 증가될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매출액은 1,000억인데 영업이익 자체가 2% 3%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봐야 향후에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는 개인적으로 애플카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어떤 테마성이 짙다. 그래서 향후 애플카와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 회사의 어떤 관련해 가지고 실적에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다시피 차트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 자체는 약간 20일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아래꼴을 좀 달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쪽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 그럼 어떤 시점을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대체적으로 주가 자체가 100%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좀 쉽니다. 이 종목이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떴잖아요. 13,0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26,000원 정도 가면 대체 100% 올라가거든요. 그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 24,000원 근처 올라가면 좀 빠지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 달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한 10일 정도, 10일이라 10일 정도 전후해가지고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어디와 거래를 할 거냐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아마 모멘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가 1월 한 중순 정도 좀 되지 않겠나. 그래서 1월 중순 정도 조정이 된다 한다면 아마 2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너무 기대치를 낮추시고 특히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60%니까 좀 올라갈 때마다 상승폭 크게 나올 때 비중 좀 줄이셔서 26,000원도 올라간다 한다면 전량 배도하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좀 큰 양봉 하단부가 이제 제 매수가 부근이니까 네. 이제 도지형이 2개가 나와가지고 그놈 보고 오늘 추가라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이제 전문가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월 중순까지고 25,000원에서 26,000원 점진적으로 매도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불안해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